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는 문화가 꼭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특정 한 사람, 그 책임교사라든지 학생 부장이 이 짐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학교에서 힘든 상황이 있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워, 진짜 외롭고 고독한 업무인 것 같아.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준비하기인데, 이거는 엄연하게 법률상 나타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뭐 흔히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도 하고 학폭법이라고도 해.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그 법률 인터넷상으로도 법률 조항이나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찾아보면 뭐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학폭을 학교 자체적 단위 학교별로 이 학폭위를 담당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큰 변화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매우 좀 반기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관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이건 뭐 단위학교에서 꼭 내부 결제로 받아야 되는 문서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연간 운영 계획서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개정된 내용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구가 이 학교폭력 전담 기구라는 데인데, 이 학교폭력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돼.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이 기구에 신고 접수가 되고 사안 조사를 거쳐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학교폭력이 진행되고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어. 그래서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명칭으로 붙여놨는데, 제가 외우기 쉽게 지진제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면 학교 폭력 그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 조치 사항을 먼저 볼게. 전체적으로 보면 6가지 정도 돼. 이제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인데, 이거는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9호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적용이 안 되고 고등학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9호까지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서면 사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후에 또 각 학교에 또 여러 가지 규정에 그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조치사항 미행할 시라는 또 어떤 선도 기준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회부가 돼서 추가적인 징계를 또 받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동규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유예 처리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 근데 이 조치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도 이제 교육을 받게 돼 있어. 뭐 1호 처분을 제외하고는 2호서부터 4호, 그다음에 6호서부터 8호까지 받으면, 내가 만약에 출석 정지 6호잖아. 6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게 법령상 이제 부가적인 특별 교육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출석 정지 하나만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플러스 특별 교육 몇 시간 이렇게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보호자도 꼭 특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 그리고 법령상 교육감이 이 학부모 특별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응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니까 꼭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리고 그 가해 학생 쪽에서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는 있을 거야. 그래서 구분하면 이렇게 돼 있어. 올해서부터는 이 것에 대해 기재 유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걸 꼭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다 했다면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3호까지 조치를 받았는데 그걸 다 이행을 했다면 기재를 안 할 수 있고, 대신에 또 한 번에 그 학폭이 발생해서 유사한 또 조치사항을 받으면 이전 것까지, 이전에 받았던 조치까지도 다 작성이 되게 돼 있는. 그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경우인데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학생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보라고 하는데, 사실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좀 잘 생활했으면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 그리고 뭐 특히 3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 학생부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안내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마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그 삭제를 하고 졸업을 시키는 것 같아. 그 여러 가지 그 반성문도 한 번 더 다짐문 같은 거 형태로 받고, 그다음에 그 학생에 대해,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반성의 행동들을 좀 다짐들을 또 받은 다음에 심의 그 내부 자료로 활용해서 삭제를 해주는 것 같아.